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, 요즘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아주 흥미로운 현상에 대한 겁니다. 이게 단순히 어떤 스포츠가 유행한다,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, 우리 사회의 미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.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숫자입니다. 13배. 정말 압도적인 숫자죠? 자, 이게 뭘까요? 뭐 요즘 유행하는 기술주? 아니면 젊은 층에서 인기 끄는 새로운 트렌드? 둘 다 아닙니다. 정답은요, 어쩌면 우리 사회의 미래와 정말 깊숙이 연결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. 네, 정답은 바로 파크 골프입니다. 이름 그대로 공원에서 즐기는 골프인데요. 이게 그냥 가벼운 스포츠를 넘어서 하나의 거대한 사회적 또 경제적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. 아니, 도대체 어떻게 이 소수만 즐기던 활동이 이렇게 전국적인 움직임으로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? 그리고 이 현상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과연 뭘까요? 사실 파크 골프가 한국에 들어온 지는 꽤 됐어요. 그런데 여기 타임라인을 보시면 2018년을 기점으로 불과 4년 만에 말 그대로 폭발한 겁니다. 정말이지 경이로운 성장세라고 밖에 할 수 없죠. 이런 폭발적인 성장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건 절대 아닙니다. 여기에는요, 한국 사회가 마주한 가장 큰 숙제, 바로 고령화에 대한 아주 명확한 해답이 숨어 있었습니다. 파크 골프가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파고 들었던 겁니다. 기존의 공공정책이나 시설들이 채워주지 못했던 어르신들의 신체적, 정신적, 그리고 사회적인 피로라는 그 빈틈을요, 완벽하게 메워준 거죠. 자, 그럼 우리가 아는 일반 골프랑은 뭐가 그렇게 다를까요? 이 표를 보면 정말 명확해집니다. 한마디로 모든 문턱을 그냥 극단적으로 낮춘 스포츠라고 보시면 돼요. 비싼 회원권도 필요 없죠. 무거운 장비도 필요 없죠. 심지어 멀리 나갈 필요도 없는 겁니다. 근데 단순히 문턱만 낮춘 게 아니에요. 이 스포츠의 설계 자체가 애초에 공공공간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. 공은 가벼운 플라스틱이라 안전하고요. 규칙은 뭐 누구나 바로 배울 수 있을 만큼 정말 쉽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핵심은 큰 돈 들여서 부지를 따로 만들 필요 없이 기존 공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죠. 어르신들께는 무리 없이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 되는 거고요. 이 표를 보시면 파크 골프의 진짜 가치가 뭔지 딱 보입니다. 이게 그냥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는 거죠. 보세요. 개인의 건강을 챙기는 예방의료 효과도 있고요. 스트레스를 줄여주니까 정신 건강에도 좋고 또 사람들을 만나게 하니 사회적 고립 문제도 해결합니다. 여기에 관련 산업까지 커지면서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되죠. 와, 이건 뭐 거의 종합복지정책 수준 아닌가요?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파크 골프장의 단순한 운동시설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필수적인 사회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. 하지만 이 놀라운 성공 스토리가 오히려 자신의 성장을 위협하는 새롭고 아주 시급한 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.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. 그래프를 보시면 확 와닿죠? 수요는 13배, 1300%나 폭증했는데 그 수요를 감당해야 할 인프라, 그러니까 파크 골프장의 공급은 정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 겁니다. 이 엄청난 격차가 모든 갈등의 시작점이 되고 있어요. 공급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문제가 터져 나오죠. 골프장은 언제나 꽉 차서 몇 시간씩 기다리는 건 기본이고요. 한정된 공원에 녹지를 두고 다른 공원 이용자들과 갈등이 생깁니다. 심지어 일부 동호회가 시설을 독점하려는 그런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. 이 청주 사례가 아주 핵심적인 긴장 관계를 보여주는데요. 결국 한정된 공공토지를 두고 벌어지는 일종의 제로섬 게임이 이웃과 이웃 간의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? 전문가들은 더 이상 이런 단편적인 지역별 접근에서 벗어나서 통일된 국가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. 그래서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해결책이 바로 이 3단계 국가 전략입니다. 아주 체계적이죠. 첫째, 파크 골프장을 생활체육시설로 법적 지위를 딱 올려서 국가 예산을 투입할 근거를 만들고, 둘째, 10년 단위의 안정적인 인프라 기금을 만들어서 장기적인 투자를 보장하는 겁니다. 마지막으로 하천부지나 지금 쓰지 않는 땅 같은 유휴지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전략적으로 활용하자는 거죠.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이겁니다. 파크 골프를 그냥 일부 지역의 취미 활동으로 볼 게 아니라 우리가 도로를 깔고 도서관을 짓는 것처럼 필수적인 공공 인프라로 바라보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.
그래야만 전국 어디서나 모두가 공평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결국 이 파크 골프 이야기는요, 스포츠 그 자체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결국 이 파크 골프 현상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. 성공적인 고령 사회를 위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에 투자해야 하는가? 한국의 이 사례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모범 답안, 즉 다른 나라들도 참고할 수 있는 훌륭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. 어르신들의 건강과 공동체를 지켜주고 나아가 경제적 가치까지 만들어내는 이런 효과들을 직접 본다면요. 이제 질문은 파크 골프에 투자를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?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빠르고 더 지혜롭게 이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을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?